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배웠던 공부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간연구법 궁이론이에요. 사주 심리학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고요. 저는 이 연구 방식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십간 연구와 일간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사주 위치별 명칭을 가져왔어요. 궁이론은 이 위치들이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일간이 어떤 집으로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연간부터 시지까지 각자의 소재로 집이 지어졌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은 간목, 연지는 기토, 월간은 임수, 월지는 정화, 일간은 경금, 일지는 을목, 시간은 무토, 시지는 개수로 지어졌네요. 일단 지금은 일간연구법이니까 경금으로 지어진 집을 볼게요. 화면에 경금과 정화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 개인 연구의 시작이 되었던 친구가 정화라서 특별히 넣어봤어요. 경금으로 지어진 집에 정화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경금 소재의 특징은 주체성, 단단함, 자존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정화가 들어가면 일단 화극금을 하고 시작합니다. 정화는 양중의 음으로 열에 해당하고 사회 진화론적 해석으로는 법에 해당하죠. 오늘 배울 내용이지만 사주 심리학적으로는 합리성에 해당해요. 상상해 볼게요. 음화인 정화가 양금인 경금 소재를 극하면서 주체성, 단단함, 자존감이 약화되겠죠? 나라는 주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의 십간 연구 병화와 정화 시작하겠습니다. 병화와 정화는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공부가 잘 됐었던 성분들입니다. 양에 해당하는 성분들이라 확실히 눈에 띄는 성질이 강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병화와 정화를 똑 떼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병화와 정화는 오행 중 화에서 음양으로 분화된 성분입니다. 양화인 병화는 편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화의 성질 중에서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 진화론적 특징으로는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음화인 정화는 정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화의 성질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 진화론적 특징으로는 법에 해당합니다. 병화는 천재지변, 즉 피할 수 없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성격을 가지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을 압박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뭘 어떻게 압박하는 걸까요? 선생님께서는 병화는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정화는 사회 진화론적으로 법이고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합리성이고요. 그래서 정화의 사주 심리학적 특징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한테 배우고 난 직후에는 제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아서 십간에 대한 정보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병화와 정화는 눈에 띄다 보니까 체계 없이 널브러진 정보들이 제 안에서 알듯 말듯한 상태라는 걸 저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제 분석의 한계를 느끼면서 개인 연구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개인 연구로 알아낸 특징들로 병화와 정화의 이름부터 지어줄게요. 우선 정통 명리학에서 가져온 이름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 친구들은 정말 이 단어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병화는 태양, 정화는 모닥불.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서 싫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꼭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둘 다 연예인이라고 써놓았는데 둘이 스타일이 참 달라요. 병화는 호불호가 갈리는 연예인이고요. 정화는 호불호가 없는 연예인이에요.
커뮤니티에서 본 거긴 하지만 예전에 나훈아 씨가 원래 슈퍼스타는 30%의 안티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대요. 병화는 그 이야기가 잘 어울리는 성분이에요. 정화는 호불호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하는 유재석 씨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화는 자기 희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정화는 자기 학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일단 오행 중 화의 성격은 폭발력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병화와 정화의 공통점으로는 눈에 띄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활발한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연예인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차이점은 궁이론을 가져와서 살펴볼게요. 병화는 경금으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면서 경금을 작살낼 거예요. 아마 병화의 마음으로는 자신은 자기 희생적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이건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 연구로 덧붙인 부분은 이 친구들이 폭발력이 강해서 그런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에게도 적용시켜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안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정화는 아주 부드러워요.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죠. 그런데 자기 학대를 멈추지 않아요. 그럼 정화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예전에 황석영 작가님이 TV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황석영 작가님이 모닥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말 좋았거든요. 모닥불 하나를 피워놓으면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든다 라고 하셨어요. 개인 연구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뭔가 머릿속에서 전구가 딱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 많은 질문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경금의 집에 정화가 주인으로 들어오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법, 합리, 예와 같은 사주 심리적 특징이 아주 살짝 어긋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갭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사실 중에 정화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이게 황석영 작가님의 모닥불 이야기와 합쳐지면서 왜 사람들이 정화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락항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정화를 의인화시킨다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서 결국 도달한 곳이 음양과 오행이에요. 제가 정통 명리학을 한 달 배우고 바로 사주심리학을 배우는 동안 음양, 오행, 식간, 12지 중에 뭐가 중요하고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몰라서 기초를 배울 때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재미있어서 붙들고 있던 십간과 십성을 고민하는데 얘네가 필요해지니까 그제서야 기초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를 시작으로 음양, 오행부터 십간까지 전부 개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타일도 생겼고요. 제가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 스스로 납득이 되는 정보나 추측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일간 분석이나 십성을 분석할 때 좀 더 편해졌어요. 사실 십간 분석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이름 짓기였습니다. 처음에 경금이 주체성이라 꼭 경금부터 시작해야 스토리 라인이 딱 좋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개인 연구를 시작했던 십간이 정화라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 라인으로는 정화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주 심리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서 이름 짓기 정도로 시작하다가 정화에 들어오면 제 개인 연구 방식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었습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행의 음양을 분석하던 것에서 십간의 음양으로 옮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양간들의 공통점과 음간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렇게 관찰했더니 양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주체적이면서 사상이 이상적이었습니다.
음간은 자신을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간은 이상향을 향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고 음간은 양간보다 실체가 있고 실리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정화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음간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토만 빼고 다 했던 내용이에요. 이름 짓기는 여기에서 특징을 뽑아낸 거고요. 황석영 작가님의 모닥불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정화를 연예인으로 이름 붙여줬어요. 실제로 인류 최초의 엔터테인먼트는 불이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화는 음일간이라서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하면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할까? 라는 질문에 아주 원초적으로 상대방의 미소나 웃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상대가 웃으면 나에 대한 상대의 감정이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예의 없다고 화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편적 취향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럼 아까 궁이론인 경금 소재의 집에 들어간 정화를 보면 주체성이 타격을 입은 건 정화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나보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화는 자신의 에너지 대부분을 대외 평판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를 학대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나중에 10성까지 다 들으면 실제 사주 심리 분석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신 것 같은 방식으로 일간을 분석할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병화는 평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고요. 이것이 사주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춘 자기 희생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화는 정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는 법제정에 해당하고요. 이런 점이 사주 심리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예의에 민감한 성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개인 연구로 넘어가면 오행 중 화는 폭발력에 해당하는데요. 이 폭발력에서 나오는 공통점은 활발하고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나옵니다. 두 성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병화는 자기 희생적인데 이 힘을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정화는 자기를 학대하는데 이것을 남에게 전가시키진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옛날 동화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내기를 하던 바람과 햇님의 모습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